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0.8%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둘 다 수급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였고, 코스피는 외국인 위주로 매도를 좀 하였지만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적주 위주로, 실적 회복주 위주로 상승을 좀 하였고요. 그간 많이 내렸던 바이오주와 진단키트주도 조금은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도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계속 여러 번 다지고 그 이후에 61선 위로 자리를 한번 잡은 뒤로부터는 그 저점까지는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조금 좋지 않게 쌍봉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위해서 3200선 근처까지 주가를 밀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여서 생각보다 힘차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횡보장이지만 확실히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준비 못했지만 고객 예탁금이 제가 이전에 공매도 전에 좀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고객 예탁금이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지금 다시 한번 주식으로 돈이 좀 모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200선 한번 돌파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다행히 공매도 공격을 너무나도 강하게 받았습니다만 꼬리 받치면서 반등을 좀 시작했고요. 21선이 떨어지기 전까지 바로 V자로 올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먼저 이제 나가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공매도에 취약한 이 지수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이제는 투자하기에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도 어떤 기사를 통해서 공매도 세력의 그런 수단이 돼버리면 언제든지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는 지수가 코스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슬슬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될 주봉인데요. 코스닥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막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라 조금은 이제 수급이 좋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 큰 변화는 없다.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2원 내렸고요. 1121원으로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기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도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의 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빼서 다시 한번 달러로 들어가는 그런 외국인 자본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자본의 흐름을 좀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서서히 나가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간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지수 방어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수를 좀 끌어올려 보고자 들어오는 것인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매도하던 이제 연기금도 서서히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이제 수급 손바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고요. 네, 금리 인상은 좀 이제 조기에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고 주식이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외국인 자본 이탈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원 올라서 12,650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약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일 연속 하락을 했다가 드디어 상승을 하였고요. 상승답지 못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봉이 나오면서 확실히 이제 61선 아래로는 더 이상 주가를 끌어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희의 시나리오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급락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없었던 구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공매도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이제 재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는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1선 근처에서 잠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21선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요 사이를 한참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21선 돌파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때는 이제 요 15,000원 구간을 뚫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비율이 계속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가 높이 잡혀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아직 네, 괜찮습니다. 지금 60 월봉선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바로 한 번 더 꺾어버릴지는 몰랐는데 저는 N자형을 좀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꺾어버려서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주가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5월 31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투자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드디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6만 6천 주 매수했고요. 기관은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 그래서 금융투자와 보험은 매수하였고, 투신은 매도하였고요. 연기금은 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적은 양이지만 드디어 이제 매수를 이제 끝내고 계속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점은 조금 이제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괜찮긴 합니다. 합쳐봤자 이제 10만 주도 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하루 정도에 다시 순매수로 돌릴 수 있는 그 적은 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두산중공업이 여전히 공매도 이 비율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또 특이한 점이 사모펀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이제 눈치 빠르게 좀 두산중공업을 매도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지 일단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펀드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나가고 새로운 좀 재밌는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본다면,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이제 사각형 안에, 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최저점은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241선과 61선 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요쯤에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중간선 넘어서, 17,700원 요 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날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 응집된 힘이 터지게 된다면 이제는 2만 원 돌파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조금 이른 시간에 제가 영상 촬영을 하게 되어서 공매도 잔고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 공매도 비율은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네, 공매도 수량은 13만 7,852주로 좀 많이 줄었고요. 이틀 연속 이제 60만 주, 70만 주 이렇게 3일 연속이네요. 네, 거의 60만 주 이상으로 계속 거래가 되다가 드디어 거래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평균가도 네, 오늘 주가가 거의 종가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혹시 또 모르죠. 네, 어떤 악재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을 빌미로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공매도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공격을 한다고 해서 잠깐 멈춘다고 안심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요 근처에서 주가가 좀 횡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두산중공업 당장 V자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선을 이탈했을 때는 스윙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커트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아주 오랫동안 나는 적금처럼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제 모아가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나는
지금 두산중공업보다는 기회비용이 큰 다른 종목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 종목으로 가셨다가 분할 투자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이 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할 때 갈아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집어 드렸었는데요. 그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이다 보니 지금 경기 회복주 그런 주식들에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수급들도 그렇고요. 우리 반도체보다는 지금 실적주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지금 당장은 실적이 이제 어, 그 흑자 전환을 했지만 그래도 주가 혼전 수주라든지 아니면 수소 사업이라든지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거는 적어도 이제 올해 하반기 말 정도까지는 가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윤곽이 좀 잡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생각보다는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은 원래는 이제 어, 그 신주 발행 전까지, 7월 21일 전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주 발행이 되고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를 계속 이제 쌓아간다는 점, 그 공매도를 이제 어떻게 상환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은 합리적인 좀 의심이 들지만 제가 이런 두산중공업 종목 이외에도 다른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 종목을 보면 공매도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주 발행이 진행이 될 때 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공매도를 상환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의도적으로 지금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도 두산중공업이고요. 지금 당장은 V자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두산중공업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라갈 종목을 고르신다면 두산중공업을 고르시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공지에도 썼지만 좀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저점에 아주 길게 보았을 때 두세 배까지도 노려본다라고 하신 분들은 두산중공업으로 천천히 유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왕국 꿈꾸는 두산 전기열사 전열 정비를 마쳤다.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두산그룹은 1분기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요.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해서 그룹 TFD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이제 끝내고, 네, 그 다음에 수소 투자를 위해서 어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이제 수소도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수소 에카 플랜트를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블루 수소를 이제 생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또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산 중공업과 두산 지주사와 두산 퓨얼셀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소 그룹으로서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려고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지금 두산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연료전지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전자소재 등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 분야에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그룹 자체가 수소 모빌리티를 통해서 네, 이렇게 수소 연료전지를 통한 수소 드론도 생산을 하고 있고 수소 로봇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수소 사업을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두산 그룹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 큰 기회가 지금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전과 같은 영광을 가지는 네, 그런 어, 주가 급등을 노려보기 힘듭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HMM과 같이 급등을 하기 위해서 제2의 HMM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그게 이제 내년쯤에 실적이 좀 신사업화들이 좀 잘 돼가지고 가시화 되었을 때 그때 진짜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에서는 상당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저평가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리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매일매일 막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보면서 이 매일매일 주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수급과 이 한 종목의 이 흐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매일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큰 기업의 신사업의 방향과 그다음에 기업의 이 그 부채 상환 정도, 네, 이 정도만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참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좀 천천히 네, 부동산 투자처럼 하라고 하는 것이 네, 이 두산중공업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저는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더 좋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내년에 이제 굉장히 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젝트를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만 계속 사모아 가시고 나는 당장 이제 3개월 안에 익절을 하고 나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사모아 가지 마십시오. 네,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두산중공업은 저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최후의 보루 원자력 수주를 할 때까지 네, 꾸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